연예인 걱정을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걱정해야지, 내 걱정.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을 해야지. 애플 시총이 2조를 넘고 테슬라니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처장입니다. 요새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네요. 작년에 일 때문에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작년에 코로나가 내년 겨울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올해 겨울이죠. 그때는 그냥 이게 뭐 그냥 감기겠지, 독감이겠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뭐 독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업에 계신 엑스퍼트들의 말씀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택 중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한 번씩 소개해 드렸었는데 뭐 제가 읽었던 개인적으로 읽은 책들도 있고 어떨 때는 학교에서 독서 토론회 같은 데서 읽고 발표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오늘 책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사례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저희 독서 토론회에서 1학기 중에 다루어졌던 책입니다. 저도 발표를 담당을 했었고 네 가지 기업이 어떻게 이 전 세계의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회사 소개예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놀라울 만한 그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는 동안 굉장히 재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담당했던 파트는 이 책의 후반부 제 10장에 거인 기업과 당신의 미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잘 썼다, 좋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네 개의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회사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더 강화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대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지막 장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그 발표를 할 때 듣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책에 있는 내용도 괜찮지만 네가 이야기한 방금 그 생각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제조업이 날아가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2조를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기존의 제조업 기반이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제조업이 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 물류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쌓아놓을 재고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다 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허들로 작용을 할 텐데 이런 플랫폼 기업에서는 그냥 서버 갖다 놓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부여한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시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래 기업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2조라는 그 벽을 넘어서면서 완전 새로운 그런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그런데 잘 나가는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들은 이런 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외적인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는데 평균적인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이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내가 평균보다 못하면 몸빵을 하면서 살아도 되고 내가 아예 어마어마한 개인이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서 나를 스카우트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기업을 차려도 되는 그런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인 존재가 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이건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사람의 삶이거든요. 물론 이 평균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평균적인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적당히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위험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플랫폼 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위너 테이크스 올의 사회라는 이야기거든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리고 2등과 3등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개인이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평균적인 존재라고 하면 예외적인 존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링크드인의 사례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았던 책, 정말 좋은 책인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사장되어 있던 책이 아마존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어서 널리 팔리기도 하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런 플랫폼에 다 세워놓고 줄을 쫙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뛰어나네, 정말 특급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한테는 모든 기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몸값을 계속 올려주는데, 내가 그 기준보다 조금 못하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만한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극도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가 그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수많은 그만한 사람들하고 임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쪽 매스 시장에서는 서로 내 단가가 낮다, 싸다라는 걸로 어필을 하기 때문에 내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유지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저 그런 괜찮은 것하고 정말 위대한 제품하고의 차이는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수는 있는데, 10%의 차이 때문에 그 제품의 프라이스, 밸류는 10배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앞으로의 사회라고 해요. 사실 뭐 명품 시장을 봐도 그렇죠. 명품들하고 그냥 보통의 가방하고 뭐 형태적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서 그 제품을 사기도 하고 더 비싼 값에 되팔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책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10장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줄쳐둔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드리기만 해도 그런 승자가 독식하고 플랫폼 기업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라는 걸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성숙, 공감을 포함한 정서적인 성숙이고, 두 번째는 강력한 호기심.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런 호기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그 기술의 발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술과 새로운 스킬을 습득한 다음에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으로 치고 나가버리게 되면 그 차이를 따라잡기는 아주 힘들어진다라는 게 호기심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이유고, 세 번째는 소유인데, 이 소유는 약간 번역이 약간 어색하지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 거기에 있는 모든 디테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세부사항, 수행해야 되는 일,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프로세스의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을 내가 모두 다 알고 그 일을 완전 소유하고 있어, 내가 꽉 쥐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대학에 가라. 우리는 거진 다 대학을 가니까, 한국은 진학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패스. 내 가치를 높여주는 자격증들을 취득하라. 그리고 성취도 반복 가능한 습관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사람이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성취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거점을 옮겨라. 도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야기하는 바는 부와 정보,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 GDP의 80%가 도시에서 창출이 되고, 전체 도시의 72%는 해당 국가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 유현준 건축가님이 썼던 책에 보면, 도시에 사람이 집중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부터 혁신이 시작되었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면서 르네상스라든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도시로 가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 자원이 몰려드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영역을 여기저기에 알려라라는 챕터도 있는데, 나의 안전지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전지대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나의 안전지대의 경계선을 계속 바깥으로 넓혀가야 한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잘해도 그 일을 잘했다고 외부로 선전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보상보다 낮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한 일과 성취가 스스로 말하고 빛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업무를 잘 기록을 해놨다가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 다음에, 이거 일이 왜 이렇게 잘 됐지? 이거 뒤에 누가 있었지?
라고 하면 김 차장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뭐 일을 설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신의 강점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되 자신의 약점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평균 수준으로 약점을 끌어올릴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내가 최고이자 최상의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해라 라는 내용. 그런 거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50대의 부장님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정말 그 영어 공부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 공부가 나쁘다는 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분들을 비하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연 20, 30대의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장님들의 포커스는 영어가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살아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여행을 가서 나는 프리토킹을 하는 정도의 영어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내 약점이 영어인데 그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나의 경쟁력으로 삼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프로치보다는 나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나의 약점은 그냥 뭐 남들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도 나의 강점이 나의 차별화가 된다. 그런 어프로치가 맞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절반 정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게임에 동참하라라는 서챕터에서는 친구들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나 페이스북 안 하는데 나 인스타그램 안 하는데 나 링크드인에 나 계정 없어 이런 분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나 SNS 안 해 라고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변화에서 도태되어 버린 사람이거나 변화에 올라타는 것을 포기해 버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뭐 물론 트렌드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저도 페이스북, 인스타 그런 플랫폼에다가 계속 저를 어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여전히 페이스북은 로그인용으로만 쓰는 친구들이 있고 인스타 같은 거는 비공개로 해놓고 그냥 일상을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을 조금만 더 잘 활용을 하면 나의 브랜딩과 나의 전문성과 나의 인맥을 확장시키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나 그거 안 해. 귀찮아. 몰라. 이래버리는 순간 이렇게 빠르게 변해버리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읽었고 10장의 절반 정도를 제 생각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절반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기에는 책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잘 나가는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형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코로나와 태풍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소중한 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